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일요일 밤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지역 부동산 소개를 해드릴 거냐면은 동탄 신도시 소개해 드릴게요. 동탄 신도시. 제가 동탄 신도시는 올해 한 7월 달쯤에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좀 여기는 동탄은 좀 오를 거다. 동탄은 아무래도 좀 이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개발 호재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르지 않겠나 요렇게 제가 뭐 분석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한 7월 달쯤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오늘이 날짜가 11월 5일 11월 5일 오늘 제가 국토교통부 자료 이제 실거래 자료를 그냥 추출해서 동탄 신도시의 어떤 아파트 거래 상황 같은 걸 쭉 봤는데, 동탄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동탄은 사실 올해 한 1월 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탄 신도시 쪽에는 사실 거의 뭐 모든 아파트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뭐 아파트가 하락한 아파트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1위부터 50위까지 제가 좀 추출을 해봤는데, 거래량도 50이 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 가격도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오늘 좀 그런 자료들 제가 일단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동탄 신도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좀 보면은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지금 굉장히 가파른 세로 좀 상승을 하면서 하락폭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이 노란 선이 이 매매 가격 지수, 이건 주 단위 그래프인데, 이 노란색 선이 동탄이고 이 하늘색 선이 전국 지표인데, 동탄 같은 경우는 이때 보면은 이때 최고점 찍었던 한 2021년 12월 달쯤에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다가 그때부터 점점 하락을 해서 올 아마 3월 달쯤에 굉장히 하락폭도 크고 좀 그랬는데, 얘가 한 4월부터 회복을 하더니 지금은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은 일단 매매 가격 지수가 93.74로 100 근접해 있어요. 100 근접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이 막대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 대비 굉장히 상승을 해 있는데, 전주 대비 상승하고 있는 게 점점 또 하락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분명히 동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주 대비 상승을 많이 했고 몇 억씩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과연 이 상승세를 유지할 거냐?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거는 제가 뭐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로. 자,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한번 볼까요? 전세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는 이제 매매 가격 지수보다 좀 회복은 좀 덜했지만 그래도 전주 대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요게 한 올해 5월부터 전주 대비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부터 지금도 꾸준히 전주 대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으로 85.8로, 이 85.8점으로 10월 30일 데이터가 마감이 됐어요. 이건 주 단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 기준으로는 85.08이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뭐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굉장히 뭐 2023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전세 가격도 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만 볼게요. 거래량. 이 거래량이 노란색 선이 이 화성, 경기도 화성의 이제 매매 가격 지수인데, 2019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 자료가 이제 어디 자료를 제가 기반으로 했냐면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제가 추출한 자료입니다. 자, 요 이제 검정색 막대기 요거는 이제 전국 매매량 지표고, 요 노란색 선이 화성의 이제 매매량 지표인데, 화성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463건이었다가 2월 달에 900건대로 확 오르더니 계속 뭐 900, 900, 900 이렇게 하다가 요때가 이제 7월 달에 800으로 좀 떨어져 800대로 떨어졌는데 9월 달은 또 700건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매매량은 조금 상승을 하는 듯 했다가 약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달 데이터로는 780건이 마지막 거래량입니다. 일단 요렇게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요거를 보셔야 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젠 거래량하고 매매 가격 지수를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거래량과 매매 가격 지수를 좀 같이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요 선이 매매 가격 지수고요. 밑에 있는 막대기가 거래량이에요. 화성식 거래량인데, 자, 일단 뭐 요때가 올해 2월 달까지 계속 하락을 하다가 2월 달까지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요 4월부터 매매 가격 지수가 좀 상승으로 돌아서더니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오죠. 거래량도 올라오는데 현재는 계속 전달 대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요때가 4월 달이 매매 가격 지수가 86.2, 5월 달은 86.8, 6월 달은 87.9, 7월 달은 89.3, 8월 달은 90.9, 9월 달은 92.4. 요렇게 이제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근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계속 상승을 할 것 같았는데 거래량 상승폭이 좀 꺾였어요. 꺾여가지고 지금 뭐 올해 2월 달에 900건, 3월 달에 960건, 4월 달에 920건 이러면서 1000건대를 넘어서나 했지만 지금 뭐 바로 6월 달에 800건, 890건, 자, 7월 달에 819건, 8월 달에 839건, 9월 달에 780건으로 거래량이 좀 떨어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니까 다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 급매물이 좀 급매물이 많이 없어지니까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가격 상승이 계속되니까 좀 고가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좀 눈치를 보는 분들이 좀 아파트 가격이 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해서 거래량이 좀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파트들이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거래량도 좀 현재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걸 좀 봐야죠.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거래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요건데 요 데이터는 제가 이번에는 엑셀로 만든 건데 제가 요거 좀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몇 년 동안 이제 2019년부터 2023년 지금 이제 11월 10일 이제 11월 오늘이 11월 5일이니까 11월 5일까지의 데이터를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데이터를 그 중에서 이 순위를 매긴 거예요. 순위를 어떻게 매겼냐면은 전체 거래량이 4년 동안 거래량 순, 그리고 올해 거래가 많이 된 순, 그리고 그 지역에서 평당 거래 금액이 가장 비싼 아파트들 순, 대장 아파트죠, 걔네들이. 그리고 동탄 지역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아파트들을 또 순위로 먹이고, 그 중에서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 중에서 2000년식 이제 84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들, 그것들만 또 따로 추출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몇 개 추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동탄 처음 또 소개를 해드리는 날이니까, 오늘 어떤 걸 소개를 해드릴 거냐면은, 현재 동탄 신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뭐 짐작하셨겠지만은, 바로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동탄역 포레너스 아파트. 84제곱미터 2017년형이 현재 올해 그러니까 4년 동안 거래량도 압도적으로 1위고 2023년 거래량도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얘가 올해 동탄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된 아파트예요. 84제곱미터. 이 거래량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자, 동탄역 포레너스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데, 이제 요걸 한번 보면은, 자, 요거는 좀 이제 요 세대수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세대수는 제가 좀 따로 정보를 오늘은 표시를 안 하고 다음에 좀 제가 다음에 표시를 해드리고, 오늘은 제가 정보 추출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세대수는 추출을 못했는데, 자, 동탄역 포레너스 84제곱미터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에 있고 준공일이 2017년형이고, 이게 그럼 어디 있는지 지도로 한번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 지도로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여기가 동탄역 SRT 있는데 SRT 동탄역이고, 자, 동탄역 포레너스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바로 동탄역하고 붙어 있는 건 아닌데,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붙어 있는 건 아닌데 거리가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죠. 한 1, 2km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동탄역에서 보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러니까 2km, 직선으로 2km 거리 있네요. 보니까 직선 거리 2km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가깝다. 동탄역하고 아주 가깝다. 요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동탄역을 좀 왔다 갔다 하기에는 뭐 교통이 나쁘지 않은 정도. 굉장히 좀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동탄하고는 차만 있다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뭐 택시를 타도 가까운 거리고 그 정도 직선으로 2km, 자전거로 9분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동탄 지역의 동탄 신도시 지역의 2017년형 평당 중위 가격이 얼마냐면은 3,357만 원이에요. 그런데 동탄역 포레너스 84제곱미터는 중위 마지막 평당 가격이 얼마냐? 2,455만 원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좀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동탄역 요 근처 아파트들 중에선 굉장히 가격이 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평당 중위가보다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한 1,000만 원 정도가 낮아요. 근데 솔직하게 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서 이게 사실 싸다고 뭐 마냥 싸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니 3개월, 제가 요거는 3개월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가를 뽑은 겁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동탄역 포레너스 같은 경우 3개월 동안 거래된 중위 가격이 얼마냐? 6억 1,500만 원이고 마지막 거래된 가격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거래량이 4년 동안 2019년부터 올해까지 484건이고 올해는 거래량이 96건이에요. 96건이면 굉장히 거래량이 많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한 단지 한 평수에서 올해 한 해 96개가 거래가 됐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잘 된다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내놓으면 거의 팔린다는 얘기예요. 뭐 가격만 맞으면 거의 내놓자마자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체 거래량 순위가 이제 동탄에 비교군이 392개 비교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리고 올해 거래량도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이게 전체 484건 거래, 올해는 96건 거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017년 가격 등급에서는 제가 요 등급을 A, B, C, D, F 이렇게 매기는데 요게 B등급이에요. 그러니까 A등급은 아닌데 굉장히 이 중에서 2017년형 중에서 동탄에서 가장 싼 그런 가격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B급은 되기 때문에 한 상위 30% 40% 안에 들기 때문에 30개 중 9등이라면 상당히 가격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비교군이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 9번째로 싸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가격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은 지는 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A등급으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 최종 가성비를 제가 A등급으로 매겼어요. 왜냐면은 거래량 A, 올해 거래량 A, 가격은 B, 그리고 준공연도 A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가성비가 A등급 아파트라서 상당히 현재 가성비가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가성비도 좋은데 거래량도 많고 그리고 인기도 좋아요. 평당 가격도 이 중위 가격보다 싸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현재 거래량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2019년도부터 거래량은 많았어요. 사실은 거래량은 굉장히 많았고 뭐 코로나 상승기 때도 굉장히 많았고 하락기 때도 좀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거래가 좀 됐었어요. 그리고 최저가를 찍고 나서 요때쯤이 언제냐? 요 이제
요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 등기 유무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등기 유무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요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등기 신고가 된 거래 건수입니다. 그리고 요 노란색 얘네들은 등기 신고가 아직 안 된 애들이고요. 그래서 한 등기 신고 되기까지 한 2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요 끝부분에 있죠. 근데 요 노란색 요쯤에 하나 있는데 요거는 왜 이게 안 되는지 이분이 왜 등기 신고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 빨간 점만 등기 신고가 된 신고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면은 자, 한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얘가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얘가 4억대 거래가 되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얘가 점점 오르더니 얘가 마지막 거래가 6억 2,500입니다. 올해 1월 달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올랐어요. 2억 정도가 올랐는데 이거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이게 드리는 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실 때 좀 이제 너무 섣불리 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요렇게만 본다면 요 아파트는 분명히 가격이 상승을 하는 아파트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거래량도 많으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분명히 제가 올해 이제 6월 달, 7월 달에도 동탄 이 영상을 찍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명히 동탄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 현재 인구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도 많은 지역이고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원과 평택 이쪽에 굉장히 가깝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메리트가 있다는 거하고 아파트 경기가 좋아지는 건 좀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거래량이 상승을 하다가 보세요. 이 8월에서 9월 달 넘어가는 이 시기부터 거래 금액이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아요. 요 구간. 자, 요 구간 보죠. 요 구간 보이죠. 요 구간이 여기는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는 옆으로 이렇게 가요. 자, 옆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최근 금리라든가 부동산 하락에 대한 뉴스 그리고 이 금리가 뭐 7%를 뚫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끌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 뉴스가 막 나오면서 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소진도 거의 되고 있고 하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사실 6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대출 안 받고 사기는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그냥 대출을 받고 2, 3억 대출을 받고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현재 대출 상황이 좋지 않고 금리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금리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지금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동탄역 포레너스만 현재 8월달, 9월달 넘어가는 이 시기에 횡보를 하고 있냐? 아니에요. 동탄역 포레너스 말고 다른 아파트도 보여드릴게요. 자, 2등. 올해 거래량 2등.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동탄 시범 다음 마을 월드 메리디앙 반도 유발 59제곱미터. 이건 좀 평수가 작은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거 그래프만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자, 8월 달에서 9월 달 넘어간 요 시기부터 가격 상승이 멈추죠. 그죠?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이때 8월 달, 9월 달 넘어간 요 시기부터 가격 상승이 딱 멈춰버려요. 그죠? 다른 아파트 보여드릴까요? 반도 유보라. 반도 유보라 아이파크 2.0 84제곱미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딱 8월 달에서 9월 달 넘어간 요 시기에 가격이 좀 하락하죠. 여긴 마지막에 거래가 좀 하락 거래가 됐잖아요. 6억 1,500에서. 자, 6억 4천에서 6억 1천으로 좀 내려가는 거래가 좀 이루어져요. 그냥 마지막 거래는 좀 하락하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폴에 84제곱미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얘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요 구간 8월에서 9월도 넘어 요 구간 요 구간부터 횡보하죠. 그죠? 자, 동탄역,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자, 여기 상승하다가 여기 8월에서 9월도 넘어가 요 시기부터 횡보라든가 하락하잖아요. 그죠? 요 구간. 자, 근데 제가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자료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올해 거래량 많은 아파트 중에 5위에 해당하는 힐스테이트 동탄 요거 힐스테이트 동탄 같은 경우는 올해 거래량 5위거든요. 5위. 근데 여기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자, 요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요 구간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제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다른 아파트들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린 아파트들은 옆으로 횡보를 딱 하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힐스테이트 동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현재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요렇게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현재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건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려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어떤 의미로 그걸 보여드리느냐. 분명히 동탄 신도시가 올해 1월부터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여기가 지속적으로 요 부분이 다른 아파트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동탄 신도시 아파트들이 좀 이런 모양을 따릅니다. 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한두 달 전부터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씩 줄고 있고요. 무슨 말이냐? 이때는 아파트 가격이 저점을 찍었다라고 다 판단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삼성 반도체 용인 남사업에 삼성 반도체 호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특례 보금자리라든가 또 대출을 좀 많이 풀어주는 이런 정책 때문에 올해 초부터 아파트 거래량이 상승을 한 건 맞아요. 특히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 한두 달 사이 상승폭이 꺾였고 횡보를 하고 있고 거래량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사실 아파트 가격이 싼 편이 아니에요. 싼 게 아닙니다. 2019년에 4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6억대 하니까는 싼 게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최고가 이 7억 원대 대비 좀 싸다고 느끼는 여러분이 착시에 빠진 것 뿐이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절대 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2019년대쯤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 가격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상당히 많이 끼었고, 뭐 코로나 시기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유동성 증가 때문에 거품이 많이 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이 데이터로도 한눈에 보이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요거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보이죠? 2019년도부터 이 4억대 하던 게 이건 뭐 3억 7천 뭐 이렇게 하던 아파트들이 3억 7천 하던 아파트들이 뭐 6억이니까 뭐 7억 8천이니까 2배 이상 뛰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1, 2년 사이에 더블로 뛴다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그래서 저는 아직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동탄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동탄이 올 초 대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모습을 보인 건 맞습니다. 근데 9월 달부터 상승폭이 꺾였고 거래량도 좀 줄었어요. 10월 달 데이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10월 달 데이터가 곧 나오겠지만 10월 달 데이터가 나오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동탄이 상승폭이 꺾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
금리 폭탄이 지금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출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2억을 대출을 받으면 한 달 이자만 190을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이자예요, 솔직하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현재 이 무리하게 동탄 신도시 쪽에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러나 자,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대출을 받지 않고 다른 기존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이제 그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동탄 뭐 요런 아파트는 괜찮아요. 동탄역 포레너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재는 가성비가 이 동탄역 근처에서는 괜찮은 아파트. 이 동탄역 요 근처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A급에 해당하는 아파트입니다. 연식 대비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런 아파트는 뭐 기존에 자기 본인 자금이 있다면 요런 아파트 들어가는 게 전 괜찮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대출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노려서 이런 아파트를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긴 하지만 부동산 자체에 거품이 끼어 있어요, 현재 부동산 자체에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감안하셔가지고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제 동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 동탄역 포레너스 아파트를 좀 예시로 들면서 동탄의 이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한 동탄에 대해서는 한 두 번 정도 영상을 좀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른 가성비 아파트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동탄의 좀 전반적인 아파트 흐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동탄이 올 초 대비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최근 한두 달 사이 상승폭은 꺾였고, 거래량도 줄고 있다. 절대 빚내서 아파트 사지 마라. 요게 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